누구 만났어? 누구 만나는데? 그 사람 꼭 만나야 돼? 나보다 그 사람이랑 더 연락 자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혼자인 것 같아요. 너무 외로워요. 나라는 존재 혼자로서는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연인을 통해서 그 마음을 채우고 싶어요. 그런데 외로워서 연애에서 성공한 적 혹시 있으세요? 진짜 건강한 연애, 건강한 결혼은 언제 해야 되냐면 의외로 외로워병에 걸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외로워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위로받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요. 사람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귀고 싶고 또 이제 나아가면 결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많이 들지요. 또는 연애와 결혼이 아니더라도 친구에게 막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외로움은 나의 공허한 마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마음의 병이 되는 것이 외로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독력을 키워야 돼요. 고독력이 뭐냐면 고독을 즐기는 힘입니다. 우리가 외로움과 고독력 한번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혼자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외로움은 혼자여서 괴롭고 계속 타인을 통해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나 이럴 때 사람을 만나면 더 상처받고 더 실망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상대도 지쳐요. 너는 항상 받기만 하려고 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 상대가 먼저 떠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외로운 마음은 결코 타인으로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걸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나의 경험을 되새겨 보실게요. 외로워서 연애에서 성공한 적 혹시 있으세요? 성공했다면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깊을수록 우리가 연애하면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되냐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외로움을 다 채우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이 사람이 내가 듣고 싶은 말 다 해주면 좋겠어. 나를 기분 좋게 해주면 좋겠어. 이런 상대에 대한 아주 기대가 커져요. 그런데 상대도 그 모든 것을 채워주려면 지친답니다. 그리고 상대 또한 만약에 외로운 상황에 있다면 너도 나한테 채워줘 라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더 사랑해줘, 더 위로해줘, 서로가 더 많이 싸우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너무 외로울 때 연애하면요, 의심도 많아집니다. 외로울 때는 불안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옆에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상대를 괴롭히게도 돼요. 누구 만났어? 누구 만나는데? 그 사람 꼭 만나야 돼? 나보다 그 사람이랑 더 연락 자주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괴롭힘을 우리가 또 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 카카오톡 그 사람이 일하느라 못 볼 수도 있고 고장났을 수도 있어요. 제 내담자 중에는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출장지가 핸드폰을 두고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7시간 동안 핸드폰 없이 갑자기 간 출장지에서 일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7시간 동안 나의 불안도가 높은 외로워병에 걸려있는 내 여자친구가 부재중 전화 35통, 그리고 문자는 70통 가까이 와 있더래요. 카카오톡. 그리고 어디야? 왜 연락이 안 돼? 연락 줘부터 시작해서 혼자 온갖 화를 다 내다가 마지막 문자는 헤어져로 끝나 있더래요.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무 혼자인 것 같아요. 너무 외로워요. 나라는 존재 혼자로서는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연인을 통해서 그 마음을 채우고 싶어요. 그 마음이 강하면 연인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레짐작하게 되고요. 넘겨짚게 되고요. 독심술 발휘하게 되고요. 텔레파시를 강요하게 되고요. 그 덕분에 우리는 멀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연애든 결혼이든 상대에게 덕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연애할 때 가장 큰 기준이 나보다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더 좋으면 좋겠어? 성격도 더 좋으면 좋겠어? 인품도 훨씬 훌륭하면 좋겠어? 나보다 모든 게 더 좋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상대에게 덕 보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사람에 대한 불만이 생겨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부족해 보이고 미워 보이기 시작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연애를 할 때 모든 상황에서 특히
심리적 상황에서 대등해야 합니다. 서로가 대등한 힘으로 등을 맞대고 이렇게 앉으면요, 너무나 편하게 쉴 수 있어요. 대등한 힘이어야 돼요. 그런데 한쪽으로 기울면 어때요? 이 사람은 편할지 몰라도 이 밑에 깔린 사람은 깔려 죽어요. 그리고 도망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등한 힘으로 어때요? 서로의 등을 맞대고 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생각이 쉬울 겁니다. 그래서요, 이 외로움이 너무 심하고 컨트롤 못 하시는 분들 보면 끊임없이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 다 채우고 싶었는데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너 이렇게 연락 늦게 하고 나 잘 안 챙기는 거 보니까 넌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정하고 미리 가방 싸고 헤어지는 거죠. 또는 환승연애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이 사람한테 난 옆에 누가 없으면 불안해.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충분히 안 줘. 이럴 때 아직 관계도 정리 안 됐는데 나에게 좀 더 잘해주고 관심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양다리 하다가 이 사람에 대한 불만이 좀 커질 때 또 갈아타는 이런 환승연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요, 이 사람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의 큰 외로움이, 타인을 통해 마음을 채우고 싶은 나의 욕망이, 그리고 나의 불안이 나의 사랑을 계속 흙탕물에 빠뜨리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분들이 상담실에 와서 말을 해요. 저는 왜 늘 나쁜 남자만 만날까요? 저는 왜 늘 나쁜 여자만 만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이 변한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느냐, 다 받고 싶고 저 사람으로 인해 채우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마음이 저 여자 나쁜 여자, 이 남자 나쁜 남자, 나는 여자 복이 없어, 나는 남자 복이 없어, 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못 만나 라고 잘못 해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연애 여러 번 해보신 분이라면 내가 이 외로워병 때문에 우리 관계를 망치지 않았나, 그리고 늘 같은 이유 때문에 헤어지지 않았나 한번 점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상담 현장에서 되게 많이 만나는데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났는데도 연애를 오래 지속을 못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끝난다든가 진짜 길어도 1년 이상 못 간다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과거의 마음의 상처가 많은 분들이 좀 있으세요. 특히 우리가 만 18세 이전까지 양육자로 인해서 형성된 마음의 신념들, 내가 살아가는데 평생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내 양육자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건강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던 경우에는 끊임없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사랑을 의심해요. 그리고 불안해요. 떠나갈까 봐, 버림받을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양육자에게 변함없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는 너를 믿는단다, 이런 사랑과 지지를 못 받아보고 어렸을 때 늘 사랑에 굶주려 있고 칭찬에 굶주려 있고 인정받기를 갈구하고 또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살았던 경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이혼하시면서 양육자 한 명과 아주 멀어졌거나, 이런 경우에는 늘 가슴에 큰 구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뒤에도 배우자나 연인이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이 사랑이 식을까 봐, 그리고 이 사람이 떠나갈까 봐 불안해요. 그러면 또 사랑이 식었을 때는 더 불안하고 화가 나서 못 견뎌요. 봐, 이 사람도 변했잖아, 이 사랑도 식었잖아, 역시 나는 부모 복도 없고 남자 복, 여자 복도 없구나, 비합리적인 사고가 막 내 안에서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내면아이 치료에서도 다루는 건데요,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그런 따뜻한 애착관계 형성하지 못해서 내 마음에 사람에 대한 불안, 관계에 대한 불안, 또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이 나에게 아직 남아있다면 내 안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면 아이를 좀 달래주어야 해요. 나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나의 양육자는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부모 인생은 부모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 부모님께 사랑 못 받았다고 내가 연인과 배우자에게도 사랑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과거는 끝났어요. 나에게 보상해줘야죠. 이제는 아름다운 사랑하면서. 그러려면 나의 상처가 무엇인지, 나의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깊숙이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나를 치유하는 데 시간을 좀 쓰셔야 돼요.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돌아봐도 좋고 심리 상담을 통해서 내면 아이 치유를 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외로울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너무 도움을 받고 싶을 때, 불안할 때, 무기력할 때, 이때는 타인으로 나를 채울 수 없다를 꼭 기억하세요. 연애와 결혼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뭐 해야 돼요? 고동력을 키워야 합니다.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나의 우울을 보살피고 무기력을 보살피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공부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시간과 돈을 쓰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외로울 때마다 어떤 경험을 하려고 하냐면 연애라는 경험, 결혼이라는 경험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외롭고 힘들 때는 그 경험은 할 때가 아니에요. 어떤 경험을 해야 되나? 나를 키울 수 있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힘을 충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취미생활이라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것, 그 경험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쓰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배우는 것, 우리가 뭔가를 배우잖아요. 그럼 내가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거기에 나의 시간과 돈을 쓰십시오. 돈이 꼭 들어가야 되나요? 네, 들어가야 됩니다. 저 운동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그런데 제가 6개월을 끊어놓고 나니 돈이 아까워서라도 억지로 가게 돼요. 우리는 나의 물질과 시간을 쓰는 곳에 마음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사는데 돈을 쓰라. 자, 뭐 하는데 쓰라고요? 뭔가를 배우는데, 그리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돈과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해야 될 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 집착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는 저를 위해 쓰는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외모에 쓰는 돈도, 그리고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는 것도 너무너무 많이 아꼈어요. 근데 왜 이러지? 라고 어느 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아는 마음이 저에게 또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저도 과거에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그 가난하던 시절에 생겼던 가난에 대한 공포가 지금은 가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아껴야 돼. 너를 위해 쓰는 건 다 아까운 거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돈 쓰는 거 넌 그럴 자격이 없어. 막 이렇게 제 안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서 자꾸 울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나 혼자서도 정말 즐겁게 잘 놀아요. 잘 살고 있어요. 고동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나에게 투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나의 외모를 꾸미는 일, 내 마음을 꾸미는 일,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돈을 또 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게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여주자. 누구와 함께 하지 않아도 돼요. 나 혼자서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먹여주면서 정말 맛있었지. 맛있게 먹었어? 내가 사줬다? 내가 나에게 말해보는 거예요. 이거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정말 입고 싶은 옷, 내가 좋아하는 헤어스타일, 거기에 돈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뭐냐면요. 내가 자는 이불 진짜 중요해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하지만 아무도 안 보는 것에 있어서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덮는 이불, 색깔도 예쁘지만 정말 좋은 품질의 면제품이야. 벽앤릿, 여러분 며칠에 한 번 빠세요? 3일에 한 번 교체하면 피부에도 더 좋대요. 나는 누가 보지 않아도 3일에 한 번 내 벽앤릿 깨끗한 걸로 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집에서 입는 옷, 요즘 옷 얼마나 싼 것들 중에도 편하고 예쁜 거 많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공간에서도 나를 귀하게, 나를 예쁘고 멋있게 이렇게 가꾸는데 시간과 돈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재밌게 고동력 키우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연애, 건강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정말 혼자서도 잘 놀고 자존감도 잘 키워놓았고, 그리고 나에 대한 자기 확신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타인의 감정에도 별로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미 저축해 놓은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나의 연인이 힘들고 너무
넘어지고 쓰러질 때 얼마든지 가서 일으켜주고 업고 나올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나? 그리고 대등하게 정서를 주고받고 나도 사랑 주고 위로 주고 그도 나에게 사랑 주고 위로 주고 대등하게 주고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 내가 좀 더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아직 연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내가 지나치게 섭섭하고 상처받는다면 지금 또 연애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의 사랑을 나는 자꾸 오해하게 될 거예요.